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9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중한 주말입니다. 지난주 6월 중순부터 움직였던 시장 지수 상황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단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주간 유튜브를 찍는 날이기 때문에 주중에 움직인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니까 주말에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우리 카페에서 하는 8888 이벤트 참여. 이번 주에 한번 쭉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섹터들, 이거는 이벤트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업종의 대장주의 흐름을 판단해서 그 업종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주말에 그거 하나는 꼭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업종으로 보면 주간으로는 반도체 관련주가 5개, 자동차가 5개, 재건 관련주, 개별주들 이렇게 쭉 있는데, 주간으로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 속에 있던 이 주도주의 움직임들이 명단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흐름으로 보자면 주 초반과 주 말 기준으로 보면은 반도체 관련 섹터는 살짝 빠지고, 자동차 섹터는 좀 버티고, 2차전지 섹터는 좀 올라오고, 주도주 안에서도 그런 순환매가 조금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주간 상승률 1위는 TFE입니다. 반도체 업종이고요. 자, 특징은 여기도 있네요. 지금 거의 70% 넘는 물량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2,500억 곱하기 30% 정도 하면은 유동 퍼센트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 테스트 공정, 설계, 부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켓 사업자죠. 반도체 업종에. 근데 TFE가 추이가 강화됐던 이유는 어떠한 변화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촉발을 한 거죠. ISC.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식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SKC로 최대주 변경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어제자죠. 그렇죠? 헬리오스 라인에서 SKC 이렇게 최대주주 변경이 됐고,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에 대한 반영도가 있는지 생각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ISC가 속한 업종의 현재 상황 하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렇죠? 일단 최대주주 변경이 일어나면서 등락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 자체가 완연한 갑자기 튀어나온 뉴라는 이미지보다는 단기적인 종결 이미지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한번 추이를 한번 보죠. 그 다음에는 TFE죠. 여기서는 대체제와 보완제 같은 경제 로직을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관계 이런 것들. ISC가 저런 식으로 SK 라인으로 넘어가서 원래 그쪽에서 매출 구조의 일부분을 담당했던 삼성전자 라인의 물량을 다른 쪽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이 TFE의 지금 추이의 첫 번째 움직임을 촉발됐던 질문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ISC가 SKC 쪽으로 인수, 그 안에 매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ISC의 그쪽 매출이 빠지고 그 물량이 어디가 소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장에 던졌을 때 시장이 TFE라는 종목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단 ISC의 자회사를 TFE가 인수를 했어요. 러버소켓 사업자 JMT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부분이 그대로 매출 구조로 이어질 거 아니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TFE를 상승시킨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로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현재 일어난 일이니까 인수가 진행되면서 매출, 구조, 변화, 가능성이 촉발이 됐고, 그에 따른 움직임으로 반대 수혜를 얻어갈 기업이 누구고, 이런 로직으로 움직인 거죠. 그럼 특정한 이 ISC 자리에 땡땡땡 하면 되죠. 땡땡땡의 인수가 진행됐을 때 그 인수가 진행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구조에 대한 경쟁 관계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반사수의 업종에 대한, 반사수의 종목에 대한 생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그런 로직을 우리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금양. 추세적인 상승 이후에 굉장히 깊은 V자의 왼쪽이 진행이 됐고요. 오른쪽이 진행이 됐을 때 이쪽 일부 진행이 되고 다시 V자의 왼쪽, 다시 오른쪽이 진행되는 패턴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네요. 그때마다 이런 위가 정배열이면 밑에도 수급도 맞아야 되는 거고, 밑에 수급이 외인으로 꽉 차 있는데 위에는 역배열이면 다른 거죠. 그것들은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고, 항상 위의 배열 상태와 밑에의 수급 상황이 우호적으로 변했을 때 우리는 행동을 하면 확률적으로 51%의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말로 가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금양 같은 2차전지 라인들이 조금 더 강세 현상을 띠고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퓨처엠 이쪽 라인이었습니다. 대원광업,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도 기록된 자리들, 여기도 크게 보면은 열심히 참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이런 구간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간의 특징은 배열 상태는 당연히 정배열이고, 배열이 깨질 때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고, 배열 상태는 당연히 정배열이고 배열이 깨질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400%의 변동성을 띠는 이 신규 상장주들, 그 이후의 움직임들 패턴들입니다. 알맥은 이제 알루미늄 부품으로 자동차나 이런 쪽 이미지를 띠고 있는 종목이고요. STX, 이 로직들 히토류나 플러스 인적 분할 진행에 대한 로직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미중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시화되면서 계속 불거지면서 그것들이 밑바탕에 일부 깔려 있고, 그 다음에는 인적 분할에 대한 첫 번째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강연회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강연회에서 종목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표님께서 16종목을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안에서 본인의 기준을 조금 더 첨부를 해서 정배열인가, 재무 상태는 더 좋은가, 그리고 업종에 대한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조금 판별해서 선별적 접근을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만나기가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추려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추리면 확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강연회 참석 매달 저희 계속 하고 있죠. 거기는 유튜브 회원분이시거나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분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는 거니까 아직 모르신다면 문의를 주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덕산하이메탈, 덕산그룹주 반도체 솔더볼 관련 사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일부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뒷단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종목도 생기고 있지만 이렇게 신생으로 강하게 버티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이 업사이클 라인을 굉장히 빠르게 당겨오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여서 그걸 녹여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도주에서 밀렸다 이런 생각은 너무 빠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자, 첫 번째 봉을 다 넘어서는 이 패턴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게 뭐 추세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수급 변화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특정한 뭐 고가 어디쯤 이런 건 우리는 목표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시장 추이에 반응하면 되겠죠. 현재는 패턴상으로는 어깨를 지나서 머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머리가 될지 뭐가 될지는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이 종목과 그 포스코 퓨처엔과 그 특정한 2차전지 관련 대장주의 움직임을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항상 특정한 개별 종목만 아니면 보유한 종목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 종목과 무리를 이루는 모든 종목을 항상 같이 눌러보는 습관이 있으면 조금 더 시장 추이를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우크라이나 통신 관련해서 재건주, 나토 정상회담, 폴란드 방문 이런 것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가 주말에 이제 금요일부터 조금씩 또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메지온 신약개발주 자금 조달에 성공한 이후에 추세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 중. 얘도 우크라이나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그렇죠? 일단은 여기는 이제 개인 수급으로 변형을 거의 다 마쳤어요. 그렇죠? 여기와 여기 RSI의 지표의 상황 같이 판별하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단은 아직 이동평균선 라인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RS 라인의 고점 위치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하게 매수하고 있는 차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개인의 수급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움직임을 추적을 잘 해봐야겠죠. 요게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포모 현상의 일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의 주도 섹터나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특정한 종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종목에 내가 소외되거나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면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더 올라갔다. 그래서 특정한 종목이 개인의 수급으로 쫙 끝까지 변하면서 고점 위치에서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2차 추이를 보여주는 거죠. 예,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플레이드 이런 것들은 메타의 스레드인가요? 새로운 SNS 플랫폼의 탄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동차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고요. 그래도 뒤로 밀렸지만 반도체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움직였던 의료 AI 라인들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 관련주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섞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한 주가 그런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로직을 보면 얘도 V자 요거 체크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성화이텍 중장기 전환과 역배 단기 과 빼기 배열에서 다시 정배열 초입 만들고 그 자리에 수급 강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읽어내야 다른 쪽에 계속 접목을 시킬 수 있겠죠. 여기는 뭐 인적 분할 자 덕산아이메탈 덕산그룹주들 에코프로도 아까 금양 라인으로 생각하면 될 거 MSCI 8월 편입 후보 종목들이 조금씩
이야기 나오는 애들이 이번 주에 그나마 강세 현상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뭐 JYP,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애들, 현대오토에버, 후보군에 있는 놈들이 조금씩 강세 현상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 스케줄 라인들, 히토류 분쟁 라인들, 자동차 부품 라인들, 의료 AI, 새롭게 나온 메타 관련주들, 그런 모습이었네요. 결론은 주도주가 뭐 탈락을 하고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순환매 상황인데, 지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차츰차츰 조금씩 탄력성을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수만 잘 돌려낸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국내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될 겁니다. 이 금융위기로 번지는 거는 누구보다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발빠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SVB 사태 생각 한번 해보시면, 노이즈가 가장 강하게 들려와서 내 귀를 그 소리가 어지럽힐 때 그때가 정점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 안에 내면을 따져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그런 식의 영향을 받고 7월 FOMC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일정들, 아니면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 미비, 아니면 미중 분쟁, 여러 가지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들이 조금 더 숫자가 많으니까 시장이 이런 건데, 이런 내용들은 7월 지나면 실적에 대한 반응성, FOMC의 선반영에 대한 마무리, 그 다음에 미중 분쟁 관련된 당근 재개 관련 순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같은 것들의 완화, 이런 식으로 변하면서 플러스 소식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을 또 받아내고 올려내고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이번 주 한 주로 따지면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노이즈가 많아졌는데요. 잘 녹여내서 완만한 U자로 시장 잘 돌아나가고, 주도주 섹터도 그동안 잘 버티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기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한 2주, 3주간 우리가 시장 잘 녹여내면서, 왜냐면 밖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지치죠. 이럴 때 사람이 지칩니다. 잠깐 이러면 거기에 영향을 더 받을 텐데, 조금 더 진정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거 계시면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토요일도 사무실에 나와 있지만 일요일도 사무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제가 특정한 방송이나 과외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말 유튜브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주말 좀 푹 쉬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고 다음 주에 시장을 같이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